이 문준영 제보 증거 조작 사건, 이 조작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가 이유미 씨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예, 국민의당은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뭐 거의 국민의당 모습은 쑥대밭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드러나면 당을 해체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이 선언까지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된 대국민 사기극, 이 뉴스의 파장,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해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쑥대밭이 된 건 맞죠? 아, 예, 그럼요. 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직접 한 말인데요. 네.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제가 앞장서 해체 작업을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장서겠다. 내가 못 보겠다 이거예요. 조직적인 개입이면. 근데 사실 당 해체 언급까지 했지만 방점은 해체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배수해진 칠 정도로 이거는 우리 단독 자신 범행 있다. 맞다. 예. 당 관계자들은 가짜 증거인지 몰랐다. 이런 뭐 말이겠는데요. 예. 이 어제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어요. 그랬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일체를 다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당 기획서를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이유미 씨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톡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말이죠.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몰랐다라는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서 최고위원은 너무 늦어지면 이슈가 없어져. 녹취 가능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네, 이유미 씨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모르고 네. 빨리 그 사람한테 저 녹취 따.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유미 씨 휴대폰은 지금 검찰이 가져갔기 그렇죠. 때문에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당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의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입니다. 진짜 지금 국민의당의 신세가 그래요. 네. 만일 뭐 국민의당 주장처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다고 치죠. 예. 과연 그렇다고 국민의당이 악재를 툴툴 털고 회생할 수 있을까요? 이 국민의당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단독 범행으로 드러나도. 네. 왜냐하면 그 똑똑하다는 의원 40명이 있는 정당이 당원 1명이 남동생 동원해서 가짜로 만든 녹취 파일 하나 걸러내지 못하고 모두 깜빡 속았다?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상돈 의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검증도 못하는 정당에 정말 정권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한심하고 부끄러운 정당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 예. 어제 이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뭐라고 성명을 냈느냐면요. 뭐라고요? 국민의당은 이제 광주의 치욕이 되어버렸다. 정말 진짜 뼈아픈 얘기인데요.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많으니까. 예, 그렇죠. 반대로 단독 범행이 아니고 국민의당의 조직적인 묵인이나 연루, 뭐 개입이 있었다. 이걸로 드러난다면 이건 뭐 거의 당을 해체고요. 당을 해체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자탄의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자체 진상조사는 유야무야 끝날 것이다. 입니다.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단을 부지런히 꾸렸어요. 네, 꾸렸어요.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 뭐 안철수 전 대표도 만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요. 예.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진짜 고기가 갸웃갸웃해집니다. 왜요? 어제 이용주 의원의 기자회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미 단독 범행이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진상조사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당에서 큰 사건 터질 때마다 진상조사한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데 이게 뭐 진상조사단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수사권이 있습니까? 수사권이 없죠. 이 안철수 후보도 조사한다고 하는데 만나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추궁하듯이 의혹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만나 뵀는데요. 후보께서는 전혀 모르셨답니다. 뭐 마치 임금님 면담하듯이 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을 얘기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상조사는 국민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당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세 번째 행간은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사과는 할게요. 라고 할 것이다입니다. 누가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럴 것이다. 이런 건데요.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답변을 예상해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 좀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전 후보는 고민 중이라 그러죠. 이제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심하고 있다. 계속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계속 침묵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네.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벗어나긴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과잉 충성자들이 한 일이다. 이걸로 근데 국민 여론이 과연 잠잠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예. 이제 핵심인데요. 예.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서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입장을 낸다.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은데 이걸로 당내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아예 이참에 안철수 당에서 벗어나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하. 민주당과 다시 재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안 전 의원이 거취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거취 문제라 하면은 뭐 정계 은퇴 얘기까지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의원들의 뭐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안 전 대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젊은 애들이 한 일이다. 이렇게 덮고 가기에는 아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안 전 대표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안 전 대표는 조작 사실 몰랐다. 심지어 막판에 네거티브가 치열해지는 것에 대해서 안 전 대표가 굉장히 불쾌했대요. 그래서 고만하자라고까지 했는데 우리가 알았을 리가 있느냐. 아니, 이게 안 전 대표 직접 측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는 본인이 얘기더라고요. 그 네거티브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발목을 잡힌 거예요. 이제 내놔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맞아요. 입장은 내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어떤 시기 될지 요걸 지켜봐야 저는 돼요. 네, MBC. 맞습니다. 행간 예, 김성환 저는 수고하셨어요. GH입니다. 문통께서 아마 미국을 갔습니다. 예, 첫 번째 외국 방문을 미국으로 갔다. 그러시군요. 그 미국 VIP 그분이 뭐 지난 한 2월인가 뭐 취임했잖아요. 그분이 예. 트럼프. 예,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뭐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을 막 부부 동반으로 초청해서 공식적으로 환영 만찬 이걸 한 적이 없어. 이번 처음으로 문통님 부부를 초청을 해서 공식적인 환영 만찬 한다고 합니다. 아, 예, 그 만찬이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그쵸. 외국 예. 정상한테 깊은 어떤 신뢰를 보낸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뭐, 그리고 또, 각별하게 환영한다, 뭐, 환대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또 여태껏 만찬을 안 했었나봐. 외국 정상들은 꽤나 초청했었는데, 그지? 예, 그러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또 베푼다 하더라고. 그래서요. 그렇다고. 아이, 뭘, 만찬 뭐, 그까짓 걸 가지고. 참. 아니, 나는 이제 그게 생각나서 그러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뉴스들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트럼프 씨가 갱노했다, 뭐. 아, 그랬잖아, 경로했다고 막 걱정들 바들바들 떨고 막 대미 관계 어떻게 하냐 난리 났다 막 그랬잖아. 뭐, 그랬긴 했죠. 쓰잘데기 없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막 너물대는 애들 많았잖아.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결과는 어때? 대접받고, 의전 지대로 받고, 응? 심지어 첫 번째로 뭐 만찬 초청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경로했다고 걱정하고 발발 떨던 언론들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 무슨 뭐 그런 의전 같은 게 중요합니까? 그 외교의 내용이 얼마나 알찬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찬 같은 거는 원래 그 외국의 정상들한테는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갔을 때 지혜님도 한미 정상과를 그럼 만찬 자리에 있었나? 아니요. 저는 오찬. 점심 오찬. 저는 만찬은 좀 별로라. 배부를까봐. 조금만 먹으면 되지. 아유, 나는 그 만찬 해준다 그랬어도 됐다 그랬을 거예요. 너무 이렇게 뻑적지그리한 그런 것도 좀 싫고, 내 취향은. 근데 취향 따지는 자리 아니고, 그게 또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의미가? 오찬으로도 충분했었습니다, 저는. 지혜씨님 첫 번째 미국 방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유, 그럼요. 그때 참. 대변에 성추문 난리 부르스. 난리 부르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뜨겁고. 저기요. 우리 외교사의 한 획을 걷던 사건이잖아. 진짜 역대급이라, 진짜. 그 얘긴 모르시나 보다. 뭐? 그 미국 외교사에도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었어요. 미국 외교사에도? 예. 이제. 그 200년 넘는 자기네 외교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건이라면서 이 미국 쪽도 되게 황당해하고 교포들도 막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웃음은 나셔? 코미디긴 하잖아요. 그건 그래. 국격 떨어뜨리면서 웃기기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어떤 떨어뜨리기에 서막이었지, 그게. 아이고 참 지나고 나니까 다 추억이네요. 추억?
그런 걸 누가 추억이라고 그래? 상처라고 그러지. 지울 수 없는 망신이지. 그 좋지 않은 말이- 과거는 빠르게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긴 그때 그 사건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성과 같은 거 뭐 있는 거 뭐 다 묻혀버리다 아쉬웠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게 성과가? 그게 이제 어, 그때 그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뭐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 되게 많은데 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 다는 생각이 안 나고 그래도 그 미국 측과 처음으로 첫 번째 했던 협상은 기억납니다. 참 그때 양국 간에 아주 팽팽한 신경전도 있었고 그 첫 번째 했던 협상이라서 뭐였어요, 그게? 그 제가 미국 가서 쓸 침대 매트리스 문제였죠. 매트리스, 그때 그거. 매트. 그 미국 매트리스가 나랑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매트리스의 그 스프링 강도를 맞춰달라. 그 우리 보좌진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그냥 써라. 그때 그걸로 아주 팽팽한 협상을 벌였던. 역시 개그죠, 이거 개그. 아니에요. 그 뉴스 기사에도 나왔었던 건데 뭘. 실제로? 예. 와, 요즘 유행할 말 실화야, 실화? 예. 리얼, 레알. 중요하긴 해. 뭐, 허리가 편안해야 푹 자니까, 숙면하니까. 그러니까 그 7시간 이상 잘려면은 식사는 요즘 잘 하시죠? 아이고 참 규칙적인 생활은 요즘 최고지요. 그래서 끼니 때가 좀만 지나도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와요. 저녁 허기짐에 소리인데. 네, 들어갑시다. 지 뱃소리를 지가 성대모사라고. 문 열어요. 예.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예,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가장 큰 뉴스는 아까 우리 앱 게시판에도 왜 구호고는 그걸 다루지 않느냐 이런 항의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선거 개입 조작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래 번번이 막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이번 조작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엔 정보원 댓글 사건이 있었고 지지난번에는 그게 있었지요. BBK. 비비카 기억나시죠? 안 나. 그 동영상은 있는데 주어는 없다는 그 전대미문의 주어 상실 희롱 사건. 저기요 그 그 문제로 참 9년 넘게 복역하고 나와서 그 미국에 있는 분, 그분 요즘 화력이 아주 폭발했던데. 그거는 이제 자기 SNS에 쓰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아니죠. 그거 말고도 금융거래 내역도 공개할 거라 그러고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들.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회유와 협박들 그런 거를 갖다가 아유 다 이렇게. 에이, 왜 이거 다 끝날지 가지고 그래 뒤끝있게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다시 파봐야 되지 않을까요? 뭘 파파기는 나 기나팔래 아이고 나 기가려 아이고 누가 내 얘기하나 그 사람이 하나 보지. 걔는 왜 그러나 몰라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라 내가 그렇게 빌어주고 내가 실제로 진심으로 얘기했잖아 내가 그때 아무튼 그때 BBK 가짜 편지 막 흔들던 그분도 있었고 홍감탱이 아유 증거 조작에 허위 기자회견에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었다는 의혹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쪽에서 내 측근 관계자 이미지 입장을 전했어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 대응할 가치도 없다 말 대꾸 하고 싶지도 않아 됐어 얘기야 그만 이게 끝. 이제 그러니까 그 조작 사건 의혹이 깔끔하게 다 풀리질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번번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챙기고. 예, 의혹이 깔끔하게 풀린 걸 봤으면은 이번 판에도 아유 그런 조작진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랬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유 지난번에도 그런 일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 이런 걸 보게 되니까 번번이 조작질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요, MB님, 어디 가셨어요? 그 남 얘기하는데 그렇게 예의 없게 그냥 가시나? 아이고, 참. 아까 차키하고 다 챙겨서 가시는데 뱃속에서 내가 배가 고프네. 맞습니다. 예. 자넨 근데 누군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되게 많은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는 생각이 안 나고 그래도 그 미국 측과 처음으로 첫 번째 했던 협상은 기억납니다. 참 그때 양국 간에 아주 팽팽한 신경전도 있었고 그 첫 번째 했던 협상이라서 뭐였어요 그게? 그 제가 미국 가서 쓸 침대 매트리스 문제였죠. 매트리스, 그때 매트. 그거.
그 미국 매트리스가 나랑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매트리스의 그 스프링 강도를 맞춰달라. 그 우리 보좌진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그냥 써라. 아, 그때 그걸로 아주 팽팽한 협상을 벌였던. 아, 이거 개그죠, 이거 개그. 아니에요. 그 뉴스 기사에도 나왔었던 건데 뭘. 아, 실제로? 예. 와, 요즘 유행할 말 실화야, 실화? 예. 리얼, 레알. 중요하긴 해. 뭐, 허리가 편하냐, 푹 자니까, 숙면하니까. 그러니까 그 7시간 이상 잘려면은 식사는 요즘 잘 하시죠? 아이고 참 규칙적인 생활은 요즘 최고지요. 예, 그래서 끼니 때가 좀만 지나도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와요. 저녁 허기짐에 소리인데. 예, 들어갑시다. 지 뱃소리를 지가 성대모사라고. 문 열어요. 예.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예,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가장 큰 뉴스는 아까 우리 앱 게시판에도 왜 구호고는 그걸 다루지 않느냐 이런 항의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선거 개입 조작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래 번번이 막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이번 조작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엔 정보원 댓글 사건이 있었고 지지난번에는 그게 있었지요. BBK. 비비카 기억나시지요? 안 나. 그 동영상은 있는데 주어는 없다는 그 전대미문의 주어 상실 희롱 사건. 저기요 그 그 문제로 참 9년 넘게 복역하고 나와서 그 미국에 있는 분, 그분 요즘 화력이 아주 폭발했던데. 그거는 이제 자기 SNS에 쓰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아니죠. 그거 말고도 금융거래 내역도 공개할 거라 그러고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들,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회유와 협박들, 그런 거를 갖다가 아유 다 이렇게. 에이, 왜 이거 다 끝나지 가지고 그래 뒤끝 있게 사람 다 이런 건데요.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답변을 예상해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어허.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 좀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전 후보는 고민 중이라 그러죠. 이제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심하고 있다. 계속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계속 침묵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네.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벗어나긴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과잉 충성자들이 한 일이다. 이걸로 근데 국민 여론이 과연 잠잠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예. 이제 핵심인데요. 예.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서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입장을 낸다.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은데 이걸로 당내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아예 이참에 안철수 당에서 벗어나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하. 민주당과 다시 재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안 전 의원이 거취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거취 문제라 하면은 뭐 정계 은퇴 얘기까지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의원들의 뭐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안 전 대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젊은 애들이 한 일이다. 이렇게 덮고 가기에는 아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 지금 이제 같습니다. 안 전 대표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안 전 대표는 조작 사실 몰랐다. 심지어 막판에 네거티브가 치열해지는 것에 대해서 안 전 대표가 굉장히 불쾌했대요. 그래서 고만하자라고까지 했는데 우리가 알았을 리가 있느냐. 아니, 토론회 이게 때 안 전 직접 대표 측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는 본인이 얘기더라고요. 그 네거티브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발목을 잡힌 거예요. 이제 내놔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네, 간에 맞아요. 입장은 내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어떤 식이 될지 요걸 지켜봐야 저는 돼요. MBC 네, 맞습니다. 행간 예, 김성환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GH입니다. 문통께서 미국을 갔습니다. 예, 첫 번째 외국 방문을 미국으로 갔다. 그러시군요. 그 미국 VIP 그분이 지난 한 2월인가 취임했잖아요. 그분이 예. 트럼프. 예,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해서 공식적으로 환영 만찬 이걸 한 적이 없어. 이번 처음으로 문통님 부부를 초청을 해서 공식적인 환영 만찬 한다고 합니다. 아, 예, 그 만찬이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그쵸. 외국 예. 정상한테 깊은 어떤 신뢰를 보낸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뭐 그리고 또 각별하게 환영한다, 뭐 환대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또 여태껏 만찬을 안 했었나 봐. 외국 정상들은 꽤나 초청했었는데, 그지? 예, 이 문준영 제보 증거 조작 사건, 이 조작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가 이유미 씨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예, 국민의당은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뭐 거의 국민의당
모습은 쑥대밭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드러나면 당을 해체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이 선언까지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된 대국민 사기극, 이 뉴스의 파장,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해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쑥대밭이 된 건 맞죠. 아, 예, 그럼요. 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직접 한 말인데요. 네.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제가 앞장서 해체 작업을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앞장서겠다. 했습니다. 내가 못 보겠다 이거예요. 조직적인 개입이면. 근데 사실 당 해체 언급까지 했지만 방점은 해체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배수해진 칠 정도로 이거는 우리 단독 자신 범행 있다. 맞다. 예. 당 관계자들은 가짜 증거인지 몰랐다. 이런 말이겠는데요. 예. 이 어제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어요. 그랬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일체를 다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당 기획서를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이유미 씨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톡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말이죠.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몰랐다라는 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서 최고위원은 너무 늦어지면 이슈가 없어져. 녹취 가능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네, 네. 이유미 씨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몰랐을 모르고 네. 빨리 그 사람한테 저 녹취 따.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유미 씨 휴대폰은 지금 검찰이 가져갔기 그렇죠. 때문에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당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의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입니다. 진짜 지금 국민의당의 신세가 그래요. 네. 만일 국민의당 주장처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다고 치죠. 예. 과연 그렇다고 국민의당이 악재를 툴툴 털고 회생할 수 있을까요? 이 국민의당이야.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또 베푼다 하더라고. 그래서요. 그렇다고. 아이, 뭘, 만찬 그까짓 걸 가지고. 참. 아니, 나는 어제 그게 생각나서 그러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뉴스들만 들고 일어나가지고 트럼프 씨가 갱노했다, 그랬잖아, 경로했다고 걱정들 바들바들 떨고 대미 관계 어떻게 하냐 난리 났다 그랬잖아. 그랬긴 했죠. 쓰잘데기 없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너물대는 애들 많았잖아.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결과는 어때? 대접받고, 의전 지대로 받고, 응? 심지어 첫 번째로 만찬 초청까지 판다 하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경로했다고 걱정하고 발발 떨던 언론들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 무슨 그런 의전 같은 게 중요합니까? 그 외교의 내용이 얼마나 알찬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찬 같은 거는 원래 그 외국의 정상들한테는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갔을 때 지혜님도 한미 정상과에 그럼 만찬 자리에 있었나? 아니요. 저는 오찬. 점심 오찬. 저는 만찬은 좀 별로라. 배부를까봐. 조금만 먹으면 되지. 아유, 나는 만찬 해준다 그랬어도 됐다 그랬을 거예요. 너무 이렇게 뻑적지그리한 그런 것도 좀 싫고, 내 취향은. 근데 취향 따지는 자리 아니고, 그게 또 반반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의미가? 오찬으로도 충분했었습니다, 저는. 지혜씨님 첫 번째 미국 방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유, 그럼요. 그때 참. 대변에 성추문 난리 부르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뜨겁고. 저기요. 우리 외교사의 한 획을 걷던 사건이잖아. 진짜 역대급이라, 진짜. 그 얘긴 모르시나 보다. 그 미국 외교사에도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었어요. 미국 외교사에도? 예. 이제. 200년 넘는 자기네 외교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건이라면서 이 미국 쪽도 되게 황당해하고 교포들도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웃으면 나셔? 코미디긴 하잖아요. 그건 그래. 국격 떨어뜨리면서 웃기기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어떤 떨어뜨리기에 서막이었지 그게. 아이고 참 지나고 나니까 다 추억이네요. 추억? 그런 걸 누가 추억이라고 그래? 상처라고 그러지. 지울 수 없는 망신이지. 좋지 않은 과거는 빠르게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긴 그때 그 사건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성과 같은 거 있는 거 다 묻혀버리다 아쉬웠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게 성과가? 그게 이제 그때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단독 범행으로 드러나도. 네. 왜냐하면 그 똑똑하다는 의원 40명이 있는 정당이 당원 1명이
남동생 동원해서 가짜로 만든 녹취 파일 하나 걸러내지 못하고 모두 깜빡 속았다? 그러게요.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그러게요. 없는 일이거든요. 예, 예. 이상돈 의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검증도 못하는 정당에 정말 정권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한심하고 부끄러운 정당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 예. 어제 이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뭐라고 성명을 냈느냐면요. 뭐라고요? 국민의당은 이제 광주의 치욕이 되어버렸다. 정말 진짜 뼈아픈 얘기인데요.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많으니까. 예, 국민의당은. 그렇죠. 이 반대로 단독 범행이 아니고 국민의당의 조직적인 묵인이나 연루, 뭐 개입이 있었다. 이걸로 드러난다면 이건 뭐 거의 당을 해체고요. 당을 해체해야 되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사면 초과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자탄의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자체 진상조사는 유야무야 끝날 것이다입니다.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단을 부지런히 꾸렸어요. 네, 꾸렸어요.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 뭐 안철수 전 대표도 만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요. 예.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진짜 고기가 갸웃갸웃해집니다. 왜요? 어제 이용주 의원의 기자회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미 단독 범행이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진상조사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당에서 큰 사건 터질 때마다 예. 진상조사한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데 예. 이게 뭐 진상조사단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수사권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죠. 이 안철수 후보도 조사한다고 하는데 만나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추궁하듯이 의혹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만나 뵀는데요. 후보께서는 전혀 모르셨답니다. 뭐 마치 임금님 면담하듯이 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을 얘기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상조사는 국민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당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세 번째 인간은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사과는 할게요 라고 할 것이다입니다. 누가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럴 것이다.